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송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342페이지에 담보권에 관한 등기, 그러니까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서 저당권하고 이제 근저당권에 대한 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뒷부분에 가등기까지 정리를 해서 기본 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심화 쪽에서 기존에 우리가 기본 강의 쪽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은 심화 쪽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342페이지에 보시면 저당권이 나오죠. 저당권. 해마다 이 저당권도 역시 해마다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저당권.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저당권에서는 이 저당권은 1필지 전부에 성립이 되고, 그죠? 일부에는 성립이 되지 않죠. 일물 일권주의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일부에는 저당권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분에는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용익물권과 달리 담보물권 같은 경우는 이중의 등기를 허용한다 이겁니다. 허용한다. 그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라든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것을 관념적으로 이제 무엇만 하는 거예요? 지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343페이지에 개요에 보시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제3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인도받지 않고 그냥 관념적으로만 지배했다가 후에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무엇이라 한다? 얘를 저당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이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잖아. 그죠?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으로만 지배한다 이겁니다. 그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건 나중에 민법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줄에 뭐가 써 있어요? 지분에는 설정할 수 있으나 일부에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지분에는 설정할 수 있으나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표에 이제 그 법 제75조의 저당권의 등기 사항에는 이제 필요를 예상하고 임의직결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규칙에서는 첨부할 것들을 나오는데 뒷부분에다 나옵니다. 자, 344페이지를 보시면 신청 정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하기 전에 이 저당권에서는요. 이 저당권에서는 그 등기의 당사자가 누가 되느냐, 당사자. 이 당사자가 누가 될 수 있는 거냐면요. 저당권 설정자. 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자, 저당권 설정자하고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것이다? 이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에 있어서 무엇이 돼요? 당사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채무자는 당사자가 되지 못해요. 이 채무자는 저당권 설정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누구예요? 저당권 설정자하고 누가 되는 것이다? 이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에 있어서 무엇이 되냐면 당사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물론 이 저당권 설정자하고 채무자가 어떨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동일할 수도 있는 거죠. 동일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채무자를 당사자라고 우리 하지 않고 저당권에 있어서는 이 저당권 설정자하고 저당권자가,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 있어요? 제3자가 될 수도 있죠. 물상보증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럼 이 저당권 설정자는 누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이 저당권 설정자는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냐면은 지상권자라든지 전세권자가 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지상권자와 전세권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을 이것을 무엇을 할 수 있다?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당권 자체는. 그래서 등기를 할 때 이 저당권 설정자를 무엇으로 하고 저당권 설정자를 의무자로 하고 저당권자를 무엇으로 해서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등기를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둘이 가서 저당권 설정자하고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 되는 거죠. 공동 신청을
원칙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동 신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등기소에 가야 되겠죠. 등기소에 가가지고 뭐를 쓰냐면은 신청 정보를 쓰는데 요 신청 정보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될 뭐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더라 이겁니다.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필요적 기재사항하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저당권에 있어서의 우리가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기재사항이 바로 무엇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채권액이더라 이겁니다. 채권액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채무자의 표시예요. 채무자의 표시. 자, 채무자의 표시는요. 채무자에서는 중요한 것이 채무자의 무엇하고 성명하고 뭐만을 써요? 주소만을 쓰더라 이겁니다. 채무자의 경우에는요. 등기부 자체에서도 채무자의 성명하고 주소만 올라가지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쓰냐면은 권리의 표시를 써요. 소유권 이외에 걸릴 때. 권리의 표시를 쓰는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 권리의 표시를 쓰는데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이 아닐 때만. 즉 지상권하고 무엇? 지상권하고 전세권일 때. 요게 지상권하고 전세권일 경우에만 무엇을 쓴다? 권리의 표시를 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만약에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이면은 권리 표시를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동 저당이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를 써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예요? 저당권 등기할 때 반드시 기록해야 될 무엇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더라 이겁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근데 이제 임의적 기재사항에는 이제 어떤 게 있어요? 임의적 기재사항에는 뭐 이자라든지 그 다음에 변제기라든지 뭐 등등등등이 전부 무엇이 되냐면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권리 소유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어떤 등기 절차에서 가장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필요적 기재사항하고 임의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하고 임의적 기재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 필요적 기재사항만 잘 기억하시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의적 신청 정보에는 변제기, 이자 및 이자의 발생기, 이자의 지급 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 장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약정 이런 식으로 등기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저당권이 이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요. 이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죠. 소유자가. 그다음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의무자인데 둘 다 공통적으로는 등기 필증을 제출을 해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인감의 경우에는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인감에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인감에서 제출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예요?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면 인감을 첨부할 것이고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면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여기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게. 그래서 A가 있고 A, B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서 이 A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A를 저당권 설정자라고 가정을 할까요? 이 A를 저당권 설정. 자, 그 다음에 B는 무엇이다? B가 저당권자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저당권 설정자를 무엇으로 하고 의무자로 하고 저당권자를 무엇으로 해서 권리자로 해서 둘이 해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을 하는데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등기 자체가 이 저당권이요. 공동으로 하는데 등기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 어디에 올라가요? 저당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등기부 어디에 올라가야 된다? 을구에 올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등기부 을구에. 그래서 등기부에 을구에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근데 을구에 올라가는데 이것을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것을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그러면 주등기하고 이 주등기하고 부기등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뭐예요?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가 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것이다? 부기등기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을구니까요. 을구에 올라가는 거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1번 해가지고요.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누구? B.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졌죠. 이와 같이 이렇게 주등기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의 목적이 무엇이 된다? 소유권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부기등기로 가는 경우는요. 2번에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C더라 이겁니다. 여기에 2- 얼마? 2-1 이렇게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D가 되면 이 저당권은 무엇의 개념이에요?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등기예요?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을구에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을구에 하는데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를 기억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기억하시고 이 저당권도 얼마든지 무엇할 수 있어요? 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전.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뭐가 돼요? 저당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등기가 되는 것이다? 부기등기가 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부기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인데 만약에 요게 1번이 저당권이 이전이 되면 부기등기로 가는데요. 2-1이 이 저당권이 이전이 됐을 때는 부기의 뭐다?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부기등기를 이전하면 그건 부기의 부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 할 때 저 교재 344페이지 보시면 저당권 이전해가지고요. 만약에 여기서 1번에서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B가 되는데 저당권 이전은 1- 얼마? 1 해가지고 1번의 저당권을 무엇을 한다? 이전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그죠? 이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돼야 돼요? 저당권자가 C가 되는 거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344페이지 보시면 그 등기부에 보시면 김갑돌로 저당권이 이전이 되면서 저당권자의 김삼남은 어떻게 됐어요? 삭제됐죠. 그죠? 저당권자가 C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저당권 이전할 때는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항상 채권과 함께 저당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채권과 함께 이전된다라고 하는 뜻을 등기부 신청서당에 채권과 함께 이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청서에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 양도 통지서라든지 채무자의 승낙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로 하더라 이겁니다. 자, 밑에 이제 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변경 등기하고 이 변경 등기라는 거하고 이전 등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에 누가 바뀌는 거예요? 권리의 주체를 변경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이전이라 하고 주체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엇이다? 변경이더라 이겁니다. 저당권 쪽에 와서는요. 권리의 저당권에서는 주체가 채권자잖아. 채권자가 바뀌면 그때는 무슨 등기라는 것이다? 이전 등기라는 것이고 채무자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채무자가 바뀌면 그때는 무슨 등기라는 것이다? 변경 등기라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그죠? 채무자가 바뀌면 변경 등기. 채권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 이전 등기더라 이겁니다. 이전 등기. 그럼 이제 이전 등기의 대표적인 원인은 뭐냐면 저당권 이전 등기에서는요. 채권을 무엇하는 경우?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권 양도라든지 대위, 변제 이런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무엇이다? 저당권 이전 등기가 되는 것이고요. 채무자가 변경이 되는 것은 그때는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고요. 만약에 또 채권액이 이 채권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때
채권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때도 역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변경 등기더라 이겁니다. 그 권리의 저당권 변경 등기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또 이렇게 딱 표시해 놓으면 뭔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30강 이상 찍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아마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당권 변경 등기 할 때는요, 항상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더라.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주등기가 되는 것이고,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무엇이다?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고,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고, 종전의 등기사항을 말소 표시하는 것이고, 말소 표시하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맨 밑에 저당권 변경 등기에 보시면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의 지위는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당권 변경 등기의 경우에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틀린 질문이에요. 요거 왜냐면은 채권액을 만약에 증액을 하게 되면 누가 이득을 봐요?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지만, 감액을 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설정자가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저당권 변경 등기는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돼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교재 잘못됐어요. 이 부분 정리를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34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요, 표에 보시면 표가 잘못됐다 이거죠. 채무자가 인수라는 경우는요, 우리가 채무자가 변경이 되는 것은 그 원인 자체가 채무 인수거든요. 채무 인수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 채무 인수의 경우에 저당권 변경 등기 할 때는요, 당연히 누가 저당권을 무엇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자, 저당권 설정자가 무엇이 되고 의무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무엇이 되는 것이다?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하는 거. 이 부분은 맞아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고 권자가 권리자가 돼서 변경 등기 하는데, 채권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때는 뭐가 바뀐다라는 거. 채권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때는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이 바뀔 수도 있다라 이겁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채권 양도해 가지고 누가 바뀌는 거예요? 채권자가 바뀌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채권자가. 그래서 누가 의무자가 돼요?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그 양수인이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등기를 하는데, 저당권 이전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부기등기로 가더라 이겁니다. 부기등기로. 346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그 중요합니다. 종래의 건물에 대해서 어떠한 건물에 이와 같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연히 어디에도 증축된 건물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증축된 건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인데, 변경 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어디에도 미친다? 증축된 건물에도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던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저당권을 무엇하는 경우?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다. 말소하는 경우. 자,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말소하는 거죠. 보통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이에요?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공동신청이니까 등기 권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가 있죠. 등기 의무
자가 있는데 의무자가 누굴까요? 보통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겠죠?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얘가 저당권자가 의무자이기 때문에 의무자니까 등기필증은 제출을 해야 되겠죠. 왜? 저당권을 취득했을 당시에 교부받은 것이 있고 저당권 취득할 때 등기별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그러나 인감은 제출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 왜 인감은 제출하지 않아요? 자,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이 저당권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저당권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공동인데 예외적으로 이 저당권 등기를 어떻게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단독으로 말소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의무자가 원래는 이렇게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의무자가 뭐가 됐다라는 거야. 등기 의무자가. 이 등기 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라는 거죠. 등기 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면 과거에는 채권 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되고요. 어떠한 경우만 가능하냐면 의무자가 행불됐을 때는 행방불명됐을 때는 권리를 소멸케 하는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 한다? 이것을 채권 판결이라 그래요. 그 채권 판결 받으면 단독으로 무엇할 수 있다? 말소 등기할 수 있다. 자, 말소 등기는 어떠한 권리를 말소할 때는요. 무조건 얘는 무슨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얘는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주등기 형식. 1번 보세요. 저당권 말소 등기는 저당권자가 의무자고 설정자가 무엇이 된다? 권리자. 설정자가 이들이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설정자가 되겠죠.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다만 판결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마지막 줄에 저당권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해서 공동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채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말소 등기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2번하고 3번이 더 동그라미 2번 하고요. 동그라미 3번. 자,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 자, 그 부분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예요. 공동으로 등기를 하는데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 B를 저당권 설정자다, 저당권자, B가 저당권자고요. 이 A가 무엇이다? A가 저당권, 이 A를 저당권 설정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때 그럼 등기부가 이제 저당권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저당권 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C 앞으로 소유권이 무엇이 됐다? 소유권이 C 앞으로 이전이 됐더라 이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저당권 말소 등기는요. 누가 의무자예요? 말소 등기 할 때는 저당권자를 무엇으로 하고 이 저당권자를 의무자로 하고 의무자로 하고 이 저당권 기존의 저당권 설정자라든지 제3취득자 요 C를 무엇으로 해서 권리자로 해서 이렇게 얘 또는 얘가 되는 거죠. 권리자는 누가 될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유자가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이 C도 무엇이 될 수 있다? 권리자가 돼서 둘이 할 수 있어요. 둘이.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을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하는데 누구도 가능해요? 설정 당시에 소유자도 얘하고 얘도 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3취득자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제3취득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그 말소 등기를 해서 원래는 이렇게 둘이 하는데요. 누구도 가능해요? 얘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1번에서 3번 보세요.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가 B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무엇이 됐어요? C 앞으로 이전이 됐더라 이겁니다. 설정자가 A가 되고요. 이때 말소 등기는 그럼 이거 지워지죠? B는 저당권자는 왜 지워진다 그랬어? 이거는 지워지는 이유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C가 되는 거니까 얘는 지워지는 거예요.
그 말소 등기할 때는 C를 무엇으로 하고 얘 C를 의무자로 하고 A를 무엇으로 해서 권리자로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등기가 있고 부기가 있으면 무엇을 말소하자 우리는 주등기를 말소하자 이겁니다. 얘를 말소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주등기가 말소가 됐으면 이 부기등기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말소등기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3번은 자 근저당권이 이전이 된 경우죠.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할 경우는 부기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말소하는 것이다? 주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설명해 드렸어요. 얘를 지우게 돼 얘만 말소를 해버리면은 얘가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얘를 말소하게 되고 또 말소를 하는 건 아니라 그냥 부기등기가 이렇게 이전이 되면 주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이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에 의해서 말소가 된다 이겁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다. 그럼 말소 등기할 때는 주등기도 말소하고 부기등기도 말소 신청해라. 아니죠. 둘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등기만 말소를 하게 되면 부기등기는 자동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말소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의무자가 행물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하고 저당권 설정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당권이 이전되고 나서 저당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말소 등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공동저당 있죠. 공동저당. 자,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얘를 공동저당이라고 하는데 공동저당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공동담보목록. 이 공동담보목록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 공동담보목록을 제출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공동담보목록을 등기관이 무엇하도록 되어 있다? 등기관이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개수가 몇 개일 때? 5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과거에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더라 이겁니다. 작성한다. 347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개요를 보시면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동저당은 수개의 부동산 위에 한 개의 저당권이 있는 게 아니라 각 부동산별로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동산별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설적 공동저당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창설적 공동저당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예요? 등기 원인,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이 동일한 저당이 바로 창설적 공동저당이더라 이겁니다. 처음부터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바로 무엇이다? 창설적 공동저당인데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예전에는 제출했지만 지금은 등기관이 무엇을 한다? 작성한다. 몇 개 이상일 때? 5개. 우리가 창설적 공동저당이든 추가적 공동저당이든 담보로 제공되는 것이 5개 이상일 때는 등기관이 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 공동담보목록은 등기부로 취급이 되거든요. 등기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얘는 몇 년간 보존하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장부다. 영구 보존 장부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거까지 하나 기억하세요.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추가적 공동저당은 담보의 가치가 하락이 돼서 담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거든요. 이럴 때 이제 하는 것이 추가적 공동저당인데 창설적 공동저당이든 추가적 공동저당이든 5개 이상일 때는 무엇을 제출한다? 무엇을 작성한다?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은 근저당권이 나오는데요. 이 저당권하고 이제 근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당권은 확정 채권이죠. 채권액을 기록을 하는데 이 근저당권은
확정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정 채권 해가지고요. 채권 최고액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가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건 차이점. 이 저당권이라든지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민법에서 이제 담보물권에서 저당권을 공부하잖아요. 그쪽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셔도 등기법의 문제를 맞힐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등기법에서는 어느 쪽을 더 보시라는 거예요. 신청서의 기록사항은 무엇이고, 그죠? 필요계사항은 무엇이고, 임의적 계례사항은 무엇이고, 이 부분. 그 다음에 제출 서류라든지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이전할 때 어떻게 할 것이고, 저당권 말소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등기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저당권이라든지 근저당권의 기본적인 성질, 개념,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등기에서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정리가 안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등기에 와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저당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근저당권 설정자하고 설정자를 A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이제 B가 됐을 때 근저당권 설정자를 무엇으로 하고 등기할 때 의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무엇으로 해서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개요는 근저당권은 당자 대월 계약이나 계속적 어음 할인 계약 또는 상품 공급 계약 등과 같은 기본 계약 관계로부터 발생하여 증감 변동하는 채권은 일반 저당권으로는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 해도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하도록 저당권의 부종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서 도입된 것이 바로 무엇이다? 근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은 채권액이지만 근저당권은 뭐를 기록을 해요? 채권 최고액을 기록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채권 최고 마지막 줄에 써 있듯이 이 채권 최고액에는 뭐가 포함이 된 것이다? 이율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저당권에서는 이자를 임의적 계례사항으로 기록하도록 되는데요. 근저당권에는 이율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제 둘이 이제 공동으로 등기를 하는데 필요적 계례사항, 신청서의 필요적 계례사항으로는 일단 저당권하고 달리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취지를 기록을 해야 돼요.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취지를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을 기록을 하더라 이거. 채권 최고액을 기록을 하도록 되는데 이 채권 최고액은요. 가장 핵심은 어떻게 한다? 채권 최고액은 근저당권자에게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채권 최고액이 A가 1억이고 B가 3억이면 1억, 3억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단일하게 기록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예요. 구분해서 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이 채권 최고액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임의적 계례사항의 이율을 기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쓴다? 채무자를 쓰더라. 채무자. 이 채무자가요. 연대 채무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연대 채무자라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무엇으로 기록한다? 그냥 채무자로 기록을 하고요. 채무자하고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채무자하고 이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채무자는 기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왜 채무자는 기록을 해야 될까요? 반드시 신청서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자하고 채무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이를 기록을 해야 돼요.
자, 350페이지 맨 위에 잠깐 이제 보시면은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필요기사항은 무엇이다?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 취지를 기록하고 채권 최고액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뭐를 쓴다? 채무자를 쓰는데 거기서 이제 추가할 것이 바로 뭐예요?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어떻게? 단일하게. 채무자는 연대 채무자라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그냥 뭐라고 쓴다? 채무자라고 쓰고요.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채무자는 생략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 해보시면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채권액을 기록하는 저당과 달리 근저당권에서는 뭐를 기록한다? 채권 최고액을 기록하는데 반드시 어떻게 한다? 단일하게 기록한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구분해서 채권자별, 채무자별로 구분해서 기록할 수 없고 반드시 어떻게? 단일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3번은 요거죠. 이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의 공통점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1번은 뭐냐면은 중축된 건물에도 그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고요. 별도의 등기하지 않아도. 2번은 뭐냐면 이 채무자의 표시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 저당권 설정자하고 채무자가 같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생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채무자가 수인일 때 연대 채무자라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무엇으로 쓴다? 채무자로 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오른쪽 보시면 3번에 근저당권 이전 등기하고 변경 등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근저당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앞에서 채무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 채무자가 바뀌면 근저당권 변경 등기. 그죠? 채무자가 바뀌면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바뀌면 그때는 무슨 등기라는 것이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근저당권 이전 등기라는 것이더라 이거. 그 모습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채무자가 바뀌면 변경 등기고 채권자가 바뀌면 무엇이다? 이전 등기더라 이겁니다. 이전 등기.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표를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하게 되면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과 확정된 후가 나오는데요.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정 채권이기 때문에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 양도가 안 돼요. 채권 양도와 무엇이 안 된다? 대위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 양도라든지 대위 변제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언제 가능하느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확정채권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엇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때는 채권 양도라든지 대위 변제, 채권 양도라든지 대위 변제에 따른 무엇을 할 수 있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저당권 이전하고 똑같이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 이전할 수 없느냐?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어요. 이 채권자의 지위를 무엇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은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계약 양도예요. 그래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어요. 그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무엇할 수 있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지만
불황적 채권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 양도라든지 대의 변제에 따른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그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채무를 무엇하는 거야? 채무를 인수하는 거죠. 채무 인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고 난 후에는 면책적 채무 인수, 면책적 채무 인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중첩적 채무 인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요게 이제 저당권 무엇하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 하는 것이고 확정되기 전에는요. 채무를 무엇할 수 있다? 채무자의 지위를 넘길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계약 인수라고 하죠.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무엇할 수 있다? 변경을 할 수 있고요. 확정되고 난 후에는 채무를 인수하는 거죠. 채무 인수. 그 다음에 4번에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는요. 언제 하는 거냐면은 거기 1번에 써 있는 것처럼 설정 계약의 해제 취소, 근저당권의 포기, 혼동해 등의 사유로 할 때 무엇을 한다? 말소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말소 등기. 그 다음에 2번은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거는 언제 했어요?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당권이 저당권 등기하고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말소 등기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가 된다 이겁니다. 352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뭐냐면은요. 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 변경 등기의 부기 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피담보 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될 경우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족하고 주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당연히 무엇이 된다? 부기등기는 직권말소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은 저당권이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에 말소 등기할 때는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직권말소가 되는 거고요. 4번에 보시면은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시에는 원인 서면으로 해지 증서, 권리 포기 증서를 첨부하고 등기 필증 첨부해야 하죠. 왜? 의무자니까. 의무자가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공동 신청이니까 의무자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근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야? 근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저당권자는 과거에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받은 권리증이 있겠죠? 그거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352페이지로 보시면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과 이게 바로 권리질권이에요. 권리질권. 그래서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권리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해요. 그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임차권. 오로지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다? 저당권이더라. 그래서 권리질권 등기는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부기등기로만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 누가 권리자가 돼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권리질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채권, 담보권에 관한 것은 추후에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56페이지로 보시면 이제 신탁 등기가 나오거든요. 신탁 등기에서의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이 개정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심화할 때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데 과거에는 위탁자를 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를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했는데 지금은 신탁 등기는 어떻게 한다?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합니다. 357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신탁 원부를 작성하거든요. 원부. 신탁 원부도 등기부예요. 그래서 얘는 영구히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요. 4번에도 나와 있네요. 원부. 근데 원부는 부동산마다 하나씩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6번에 보시면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 가지고 신탁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할 수 없다라고 한번 시험에 나온 적 있고,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하자?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합유라고 꼭 써줘야 된다 이겁니다. 합유라고 꼭 써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제 6절에 보시면 가등기가 나오죠. 이 가등기는 시험에 우리가 등기법이 전체 몇 문제가 나오죠? 12문제가 나오죠. 12문제 중에 최소한도로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가 출제되는 것이 바로 가등기예요. 이 가등기는 이번 과정에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제 6절 가등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